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비도 오고 어디 갈 때도 이렇게 없네요. 그래서 오늘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지표가 거래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많은 지표들도 있지만, 모든 기술적 지표가요, 사후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나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차트 갖다 놓고 설명할 때, 지난 차트를 갖다 놓고 설명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지난 거 갖고 설명을 하면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진행 중일 때는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선행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거래량만큼은 어느 정도 주가를 예측하는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거래량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거래량의 의미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그래서 선행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선행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행한다고 그러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따라가는 거지. 그런 지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우리가 중요한 거고요. 때로는 동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선행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래량을 파악하면 주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선행성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만큼 거래량은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인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는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는요, 주가가 상승할 때 증가하고, 하락할 때 감소하고, 당연하죠. 하락 추세일 때는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증가하고, 반등할 때 감소한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특히 뭐, 증가할 때도 주목해야 되지만, 특히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거래량 감소는 상승 조건의 형성 단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래량 감소라는 것은 팔려는 사람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요.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팔려는 사람도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다? 특히 거래량 감소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가 상승의 기본적인 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 감소를 주목하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주로 거래량 감소를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우리가 거래량을 해석할 때 주가의 위치별로 해석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많고 적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상승 중일 때는요, 이 상승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매물대, 저항대가 돌파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척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매물대다.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매물대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매물대를 초과하는 거래량이 발생하면 돌파할 수 있겠죠. 매수하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판단하는 우리가 척도로 거래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증가세를 보이던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힘이 딸리는 거죠.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조만간 주가 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은 해요, 주가가. 그런데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만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중일 때도 이 거래량 감소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곡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하락 중일 때 한번 볼까요? 하락 중일 때 거래량의 감소는 이제 하락의 멈출 것을 예고한다. 하락이 멈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등이 임박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크게 감소하는 것은 하락이 멈췄다는 것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거래량이 바닥이다. 그때는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물론 바닥에서 상당 기간 횡보는 하지만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가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락이 멈췄다는 의미고요. 하락이 멈췄다는 것은 상승 준비 시작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락 중일 때 거래량 감소를 우리가 파악하는 건 중요하고요. 자, 감소세를 이렇게 보이던 거래량이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주가는 기겠죠. 증가하기 시작하면요. 조만간에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 이제 이때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후 계속되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면 바닥을 치고 주가가 상승할 것임을 이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때는 조금씩 이제 주식을 사도 되는 시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를 정리하면요. 거래량 증가는 주가 상승, 거래량 감소는 주가 하락. 이렇게 이분법적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량 증가는 주가 움직임에 변곡점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거래량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움직임에 변곡점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주가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집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많다고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가의 위치에 따라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바닥권에서 행보를 보인 종목이 거래량이 급증하며 상승한다. 이건 긍정신호라고 그랬죠. 자, 추세 전환 및 상승이 예상된다. 굉장히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집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패턴에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급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곧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간 다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보인다. 그러니까 좀 한 템포 늦춰서 매수하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해도 한 템포 늦춰서 매수하자. 그런 얘기고요. 자, 계속해서 살펴봐 드리면요. 주가가 상당폭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이건 뭡니까? 상투 거래량으로 해석하고 조정을 대비한다. 말 그대로 거래량 증가는 좋은 건데 주가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증했다. 자, 이런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6개월 내 거래량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6개월 내 최대 거래량이냐? 그러면 정말 상투일 확률이 높고요. 그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거래량이 있었다. 그러면 며칠간 조정을 마치고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조금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 거래량을 볼 때 가장 또 주의하여 살펴볼 내용은 이 봉 차트와 같이 봐야 더 신뢰성이 높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봉 차트가 뭐냐면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거 우리가 보는 건데요. 자, 양봉일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수의 거래량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 신호고요. 음봉일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도의 거래량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거니까요. 부정적입니다. 추세 상승 중이라도 음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매도 관점이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양봉과 같이 수반돼야만 우리가 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인다.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당연하죠.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죠. 잘 이번에 숙지해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이고요. 시황보다는 간단히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보조지표로 유용한 지표죠. 거래량 지표. 이것을 매매에 활용하면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